법무부 장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다 대응하는 분인데 기자들이 묻자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공수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뭉개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한동훈 장관은 네. 제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분은 이 법률이나 이런 네.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분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과거에 1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사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다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격이 있니 없니 문제가 있니 없니 그런 말씀을 스스럼 없이 하셨던 맞습니다.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안은 법무부 장관의 어떻게 보면 업무 범위입니다. 그 대통령 부부의 이런 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본인이 수사 권한이 없더라도 네.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 저는 권익위원장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하는 게 사실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고 왜 모릅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 법무부 장관의 비겁함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검사들의 그런 범죄 행위와 거기에 대한 네. 국회 탄핵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조직을 이렇게 보호하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을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를 하면서 자기들의 식구는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던 맞습니다. 분이 예. 그런 정도의 기백과 그런 기상이라면 당연히 대통령 부부의 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네. 당장 수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인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언론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엄청나게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당장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고 기소는 뭐 소추는 나중에 뭐 임기 끝나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는 게 지금 검찰총장의 책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카르텔 네. 그런 그들의 검찰 조직의 카르텔 침묵의 카르텔이 네. 현재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실 아무도 안 나왔고요. 여당 의원들 싹 다 안 나왔고요. 결국 윤재욱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니까 위원장하고 야당 의원들끼리만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물으려고 해도 아예 회피해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아니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범법행위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이게 정상입니까, 위원장님? 이 김정수 여사가 예. 그때 이집트인가요? 프랑스인가요? 그 까르티에 네. 라는 브로치 예. 이런 걸 이제 명품을 예. 2억 원 상당인가요? 명품을 예. 차고 예. 뭐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예. 이러면서 그때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몇만 원 안 되는 예. 이런 이제 중소기업 예. 제품이었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리고 또 그 샤넬 무슨 샤넬 옷을 옷 뭐. 착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국가의 뭐 업무 업추비가 사용된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뭐 비난하는 이런 게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네. 지금 그 사안에 대비를 했을 때 그는 이제 나중에 다 사실이 확인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그 전까지는 정말 거기에 대한 비판, 비난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국힘 중심으로 엄청나게 있었죠. 네. 그 사안과 이번에 이 사안을 비교하면 김건희 여사도 초기에 네. 그런 뭐 수억 원인가 네. 수십억인가 저는 그렇죠. 금액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을 있어. 하고 옷도 뭐 400만 원짜리 치마인가 뭐 네. 프라다 치마 뭐 이런 거 입고 그러니까 나와서 스페인 명품을 갔을 때. 예. 부르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때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잣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 간대한 우리의 보수 언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자신들이 하고 지적하고 비난했던 그거를 현재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거는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너무 조용하다. 네, 맞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이 국민의힘이랑 보수 언론이랑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입 다물면서 이걸 조용히 넘기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네. 공정하지 못하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더구나 이번 사안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만약 확인을 할 일이 있다면 그 창고 존재, 네. 창고에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선물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지 가봐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현장 하고 확인을?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백히 예. 진실을 드러내야 되고 그거는 국회 운영에서 할 일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게 너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할 문제입니다. 네. 근데 처벌은 이제 지금 뭐 소추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나중에 임기 끝나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분노나 불공정, 불의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나 법무부, 공수처 이런 데서 나서서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하는 게 언론의 네. 마땅한 자세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 이를테면은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나라가 태동할 거라고 국민들은 기대했는데 역시나 지금 더 과거로 퇴행하거나 역행하는 상황이고 소위 기득권 계층 특히 이 검찰 카르텔 이 속에서 뭐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고 언론은 여전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언론 전반이 보수화되고 그나마 저희 같은 유튜브들이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 불균형을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앞으로 진짜 정치적으로도 또 역할이 굉장히 많이 부여되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 이건 도대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하여튼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는 이 문제 계속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고요.